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증여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재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비트코인 증여했다가 세무조사 받고 작게는 20%, 많게는 40% 가산세를 맡게 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데요. 만약 내가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알고 있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은 바로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서 얻는 수익, 즉 양도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와는 다른 거죠. 현재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부분은 부과되고 있지 않으니 오늘은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가상자산 국내 거주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상증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증세법에 근거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 가능하고 실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른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모든 상속재산이 되고, 그리고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가상자산은 상증세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로 평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국세청은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국내 4대 거래소, 업비트, 빗선,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이후 각 1개월 동안 총 2개월이겠죠.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액의 평균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면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일평균 가격 조회를 해서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내 4대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국내 4대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 같은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는 다르겠죠.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 가액 또는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뭔가 말은 그럴싸한데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만약 내가 납세자라면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낮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이 금액이 합리적인 가액이다 라고 신고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과소신고라고 반박을 할 겁니다. 즉, 평가 방법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증여세를 납부할 때 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왜 본인이 신고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과세관청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가 과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세불복을 통해 과세당국 처분이 왜 부당한지 입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과세 자료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 증여세 상담을 해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지각 간 거래는 국세청이 알기 어려우니까 몰래 증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현재 신고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작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더 나아가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말고 개인 지갑 간 거래나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넣고 자식에게 니모니 코드만 전달하면 증여 추적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추적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증여받은 돈으로 또 무언가를 할 거잖아요. 수증자가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서 실물 자산화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증자가 어디서 돈이 나서 아파트를 사고 차량을 샀는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코인 전업 투자자라서 코인 매매로 돈을 벌었는데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개인 간 거래, P2P 거래, OTC 장외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나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 거래액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인을 구매하게 된 자금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죠. 이런 경우엔 어떤 자료로 수익 창출을 소명할 것인지, 거래 시점에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서 금액을 인정받을지 소명하는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본인 거래에 맞는 입증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코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관련 증여 상속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선 가상자산 소득세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